전 변호사님.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정말 60일 안에 다음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누가 봐도 유력 대권 주자입니다. 지금 현재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그럼 즉각적으로 당대표 사퇴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당내에 그런 오늘 다 탄핵이 이제 인용됐기 때문에 이제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질 수밖에 없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되는 게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이제 선거법에도 명시돼 있잖아요. 근데 특히 그 국무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선거일을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선거일 공고로부터 이제 이런 진행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은 과거에 2017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준비할 거고 아마 과거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를 봤을 때 이제 당내 경선으로 민주당 후보를 최종하는 거는 아마 2, 3주 정도 소요될 거다. 2, 3주 정도 그 기간 후에 이제 최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하고 이제 본선으로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본선에서 제대로 된 이제 대선 레이스를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뭐 여러 이제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말고라도 여러 후보님들이 계신 만큼 각자의 이제 분명히 의지도 제가 알기로는 충만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재명 대표님이 과거에 보여주셨던 뭐 유능하고 이제 그런 효율적인 그것보다 실용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면에서 그리고 특히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런 과거의 경력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지지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다른 후보들은 자신이 어떻게 민주당 후보로서의 매력이 있을지에서 이제 어필하는 기회들을 가진다면은 그것도 관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이번 대선에 조기 대선에 나올 거다라는 건 사실 뭐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일정은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이 뭔가 일정 선거일을 좀 공고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사실 이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죠.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된 이후에 이미 대행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한덕수 대행이 온전히 짐을 다 짊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 한 대행의 얘기 대국민 담화가 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 이제 뭐 정권을 다음 정권으로 이제 이양을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대선 관리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모습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이제 말처럼 이제 대선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이라는 게 조기 대선이 이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결국 이 한 대행이 이 선거일을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 변호사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대선 레이스가 60일 동안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될 텐데 일정이 좀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대충 언제쯤 대선이 열린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60일 정도라면 지금 언론에서 예측하고 있는 바로는 한 6월 3일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앵커님 말씀대로 사실 이제부터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24일 전까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30 며칠 동안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흔히 말해서 각 주자들의 이해관계를 또 따져가지고 룰도 다시 정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경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0 며칠 동안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논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또 논의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아마 당원 당규상 그 경선 룰대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뭐 좀 어느 정도 디테일한 부분은 좀 바뀔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 과정이 또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그게 이재명 대표가 좀 네. 유력 주자인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도 조금 그 안개 속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네. 더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유력 대선 주자 중에 몇 분은 그러니까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네. 그리고 국무위원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부터는 그 당장 이렇게 선거에 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짝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그 캘린더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캘린더를 보시면 일단 지금 대략 박근혜 전 대통령 때 8년 전 때를 같이 지금 복기를 해보면 그때 선거가 나고 딱 60일 이내라고 했었는데 60일째 될 때 그때 대선이 지금 치러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4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이 하면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입니다. 이걸 이제 역순으로 따져보면 보통 선거운동이 이 선거 전날까지 한 22일간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역순으로 따지면 뭐 한 15일 정도 선거운동이 시작해서 사전투표가 5월 30일 요쯤이 좀 진행이 돼서 이렇게 좀 레이스가 좀 빨리빨리 급박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저희 다시 그 캘린더 다시 좀 보죠. 캘린더를 보면 6월 3일이 우리가 추측하는 대선일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관련해서 항소심 결심 공판일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심 공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 변호사님? 캘린더 같이 보셨지만 네. 이제 위증교사의 결심이지 선거 기일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결심과 선거 기일은 먼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선거 결심 이후에 선거 기일은 한참 동안의 지금 시간이 소요가 한 됩니다. 달 정도 소요가 되죠. 좀 한참 동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헌법상의 이제 소추 금지로 재판이 정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분들은 뭐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야 끝끝내 공격하시는데 이제 전혀 사법 리스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되면은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이제 역할을 다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말씀처럼 결심 공판은 검찰이 몇 년형이라고 구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략 통상적으로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 선고가 재판부에 선고가 있는데 뭐 선고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건 뭐 중단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 현재 진행되는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되는데 지금 저희 이 자막으로 좀 나가고 있죠. 6월 3일이 또 뭐가 있냐면 또 수능 모의고사가 또 있는 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최 변호사님 6월 3일보다 앞당겨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전 변호사님은 사실 그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그러니까 소추라고 하는 거는 네. 소는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의미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추는 사실 공소 유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중단되는 게 중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좀 다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래서 제가 일부러 헌법 교과서도 찾아봤습니다. 네.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물론 공소 제기는 금지가 되는 건 맞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근데 기존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중지되느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좀 논란이 있고요. 또 해석의 여지도 있고 물론 여태까지는 있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아까 이 캘린더 나온 것처럼 그 위증교사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위증교사 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한 범죄는 아닌데 대북선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대장동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실제로 만약에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는데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